파이팅을 할 때 또는 스파링을 할 때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자세 또는 호흡 또는 눈, 시선 어디에 둘 것인가, 자신의 칼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베이식 그립 또는 포워드 나이프 그립으로 잡을 것인가, 리버스 나이프 그립으로 잡을 것인가, 또는 아이스픽 그립으로 잡을 것인가, 해머 그립으로 잡을 것인가, 오른손에 칼을 잡을 것인가, 왼손에 칼을 잡을 것인가, 왼손에는 어떤 그립으로 잡을 것이고 오른손에는 어떤 그립으로 칼을 잡아서 베기와 찌르기 할 것인가. 베기와 찌르기 할 때는 상대의 몸통 어느 부분을 베기와 찌르기 할 것인가, 또는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목과 손목을 베기와 찌르기를 할 것인가, 그냥 베기와 찌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빈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목을 체킹을 한 다음에 베기와 찌르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발바닥으로 또는 푸시킥으로 또는 디펜스 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발차기를 해서 발동작으로 상대의 칼 공격을 어떻게 저지를 할 것인가. 여기서는 방어라기보다는 저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의 맨손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 게 효과적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자신의 몸통 구조의 명치에 상대가 칼로 찌르기 올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는 비틀어서 피할 것인가, 발동작으로 뒤로 물러서서 피할 것인가, 또는 위빙으로 또는 다킹으로 피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만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칼에만 시선이 집중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칼을 잡고 있는 손목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또는 발동작으로 어떻게 상대의 칼 공격을 피해갈 것인가, 발동작의 그 위치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앞인가 뒤인가 또는 옆으로 피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호흡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을 할 때에 이 호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흡을 우리가 가슴으로 호흡을 했을 때는 1분도 못 가서 지치게 됩니다. 호흡이 가빠졌을 때는 이 팔 운동 동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식호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럴 때 우리는 가슴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이 훨씬 사람을 에너지를 보존해 줍니다. 숨도 덜 가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것보다 복식호흡으로 한 번씩 해주면서 이 대화를 할 때 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 연습할 때 또는 나이프 스파링을 할 때는 우리가 복식호흡으로 발동작으로 움직여 주든가, 또는 자신의 몸동작을 비틀든지 할 때는 이 복식호흡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겁니다. 복식호흡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한번 휘두르고 난 다음에는 가슴호흡으로 했을 때는 숨이 가빠서 다음 동작 베기와 찌르기 할 때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호흡으로 한 다음에 연속으로 칼 동작으로 베기와 찌르기, 발차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프 파이팅 연습할 때는 이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자는 겁니다. 가슴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할 때 상대가 긴 소매를 입다든가 긴 바지를 입었을 때 베기와 찌르기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칼날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사람이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는 이걸 베기나 찌르기를 해도 잘 안 먹히게 들어갑니다. 베기에도 그 옷은 조금 찢어질지 몰라도 솔사갓, 동맥, 경맥 이런 데는 그렇게 깊은 상처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할 때 이거는 참고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이프 파이팅을 할 때는 부분이 얼굴과 목 부분입니다. 머리, 이마 부분입니다. 머리도
지금처럼 모자를 썼을 때는 머리에 이런데 찌르기는 가능하겠지만 베기에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공격을 할 것인가?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목이나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얼굴, 목 부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베기와 찌르기 하는 칼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베기와 찌르기 칼 공격을 해볼 때에 자신이 두꺼운 옷을 입든지 긴 바지나 긴 웃옷을 입고 있을 때는 상대가 베기와 찌르기에도 크게 몸을 비틀거나 또는 몸을 움직여줄 때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동맥이나 이런 게 베일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목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칼을 잡고 있는 손을 주의 깊게 방어를 하든가 또는 피해야 될 겁니다. 상대가 칼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목을 베기와 찌르기 하는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정확하게 거기에 베기를 하든지 찌르기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대가 베기와 찌르기 하는 칼 공격을 연속 공격을 해볼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공격할 때 마찬가지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등이나 손목을 또는 손가락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의 공격이 될 것입니다. 나이프 파이팅에서 최선의 공격은 곧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목이나 손등, 동맥을 베기와 찌르기 해서 공격을 해줬을 때 상대가 그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베기와 찌르기 하는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해줄 때 상대가 공격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상대가 옷을 많이 입었는 경우 그런 나이프 파이팅에서는 집중적으로 얼굴과 칼을 잡고 있는 상대의 손등과 손목을 집중적으로 베기와 찌르기 하는 칼 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칼 싸움에 대해서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분의 1 정도의 일생에 한 번 칼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 5천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80억 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해줬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그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호흡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복식 호흡하는 하면서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평상시에 해줬을 때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이 가슴 호흡보다는 이 복식 호흡으로 우리가 움직여줬을 때 피하기도 좋고 그 위기 상황을 피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 할 때에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상시에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을 베기와 찌르기 하는 연습을 해줬을 때 첫째,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또는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이고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몸의 그 에너지가 생각하기 전에 몸의 에너지가 먼저 반응을 하는 위급한 상황이 상대가 칼을 잡고 자기의 얼굴과 목 또는 칼을 잡고 있는 상대 자신의 손목과 손을 베기와 찌르기 해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의 파이팅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인가,